안녕하십니까. 책 시드컴입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도 시드처럼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듯 정신적 다이너마이트도 성장시키는 책 시드컴입니다. 이번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많이 알려진 책이고 정치가들이 한 번쯤 읽어본 책이라고 교본처럼 생각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책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역사에 따라서 좀 해석이 차이가 있는데요. 네, 청춘의 독서라고 이제 네 번째라고 했습니다. 997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저자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역자는 이영진이고요.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사위는 언제나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수세기 동안 금서로 묶였고 한때 악마의 책이라고 불리기로 했지만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이성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 본성을 위해 세워진 현실 정치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해부했다고 합니다. 군주론은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정치라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통치의 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군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냉철하고 단호하며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군주를 이상적인 통치자로 제시했습니다. 군주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교활함을 동시에 갖춰야 하며 사랑보다 그리움을 아니라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얻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배신하고 위기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는지를 꿰뚫는 통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 판단이 아니라 효과와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효과와 결과. 자, 그는 운명과 능력이라는 개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운명과 능력. 운명과 능력. 운명과 능력. 운명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외부 조건이지만 그 절반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용기 있는 지략, 용기가 있고 지략이 있는 군주만이 운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지략을 얘기했죠. 운명은 과감히 밀어붙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말은 개인의 삶에서도 깊은 이런 말은 운명은 과감히 밀어붙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운명은 과감히 밀어붙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좋은 글은 좀 뇌리에 박히게끔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불렸지만 그의 사유는 전통적인 군주제를 옹호로 오해되기도 한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인데 군주제 같은 인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는 새로운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민심의 관리, 군사의 통제, 질서의 유지,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십과도 맞닿는다고 합니다. 이 책이 현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이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이 지배하는 현실을 목도한 경우가 많죠. 글로벌 정치, 대기업 경영,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도덕은 종종 전략으로 대체되고 정당성은 성과로 평가된다. 여기 이제 도덕이라는 것은 전략으로 대체되고 정당성은 성과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요약 자체를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면 의미가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책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그 느낌하고 요약을 읽으면서 전체 책을 리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좀 반복해서 의미를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냉정함은 비인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정치적 이상주의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상을 말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지도자는 결국 백성을 혼란 속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과거 통치자들은 이제 개인적인 내피셜, 과거 통치자들은 먹는 것에서 의식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지지 못하면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책의 또 저희 그 핵심 요약의 특성은
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AI의 저희가 독서 노트를 기반으로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서 AI 통찰을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은 정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기술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권력은 정의가 아니다. 유지하는 기술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정의가 승진한다는 것은 아니죠. 정치, 경제, 조직,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도 의도된 선함이 아닌 전략적 자각과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깊이 사유할 질문을 보면 우리는 리더에게 도덕을 기도하는가 아니면 성과를 원하는가?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리더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원하는가? 두 번째는 두려움에 기반한 리더십은 단기적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두려움, fearful 여러 가지 뭐 경제에서도 쓰죠. 인간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인간은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지 않고 맞닥뜨리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인간은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사유하기 때문이죠. 마키아벨리식 통치 전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왜곡되고 있는가? 마키아벨리는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책에 해석하는 입장에서 악마의 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군주인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 속의 피지배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현재의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가,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운명과 능력의 이부분 속에서 오늘 당신이 개척할 수 있는 운명의 일부는 무엇인가? 함께 사유할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좋은 통찰을 줬는데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쉽게 약속을 어기며 위기에는 이기적으로 변한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운명은 여신이며 용기 있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사유의 단체를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도덕의 틀로 보지 않고 정치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건 홉스하고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순자같이 인간은 성악설이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그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자체를 태어나면서 악하게 보느냐 선하게 보느냐 이렇게 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자체는 태어나면서 더 악한 존재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답게 변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성악설을 주장. 순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통찰은 쇼펜하우의 인간 본성 이외와도 닮아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정의를 중심으로 둔 국가였다면 마키아벨리의 국가는 유지를 중심으로 둔 권력의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현재 키신저, 마가렛 대처, 로널드 레이건 등의 현대 정치가들에게 실용주의 리더십 교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재 마찬가지죠. 어떤 차원에서도 받지 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입문하는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 번쯤 보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군주는 단지 왕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정과 향방을 주도하는 존재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군주가 되고 싶은가? 효율적이되 냉정한 지도자인가 혹은 이상을 품되 흔들리는 인간인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고 있는가? 이렇게